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다시 미술사 수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잘 그린 시대의 미술과 그 다음에 못 그린 시대의 시작을 알린 인상주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줄여서 간단하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벌써 이번 시간이 퀴즈 시간을 제외하고도 6번째 시간이더라고요. 계속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지만 전 좀 맞아야 해요. 그런 것들은 이 기초 수업을 마치고 다음 기회에 하나하나 심화로 따로 다뤄보는 걸로 하고 어떤 미술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17세기에는 바로크 미술이라는 게, 18세기에는 로코코 미술이라는 게, 그리고 19세기에는 뭐 낭만주의, 신고전주의 등등의 많은 미술들이 있었는데 이거 그냥 다 싸잡아서 잘 그린 미술들이었다 라는 것만 일단 기억해 줄게요. 자, 하나하나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그림을 보며 살짝 느낌을 보자고요. 자,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초상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건 카라바찌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비드라는 작품이에요. 자, 그리고 베르메르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은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시녀들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바로크 시대에 그려진 그림들의 주제적 특성이 하나 있다면 역시나 늘 그려지던 종교적인 주제의 그림도 그려졌지만 왕권을 찬양하는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당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교회의 권위가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이때 교회는 다시 미술을 이용해서 대중들의 신앙심을 고취하려고 했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만큼 왕들이 힘을 얻게 되었는데 이 왕들 또한 자신의 권위를 미술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찬양하려고 했어요. 말이 좀 어렵나? 뭐 종교적인 주제도 늘 있었지만 이제 왕을 찬양하는 그림들도 그려졌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바로크만의 표현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면 대체적으로 이제 빛과 어둠이 강하게 대비되는 그림들이 많거든요. 뭐 앞에 본 그림들도 그랬죠. 이런 거를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키아로스쿠로라고 합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그림이 르네상스 뒤에 등장한 바로크 미술인가 보다 라고만 생각해줘도 일단은 충분합니다. 자, 이번에는 로코코 미술, 자, 18세기에 등장한 로코코 미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역시나 그림을 바로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자, 프라고나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네라는 작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셰라는 작가의 목욕하는 다이애나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와토라는 작가의 키테라 섬의 순례라는 작품이에요. 자, 바로크 미술하고 비교해 보면은 훨씬 밝고 예뻐졌죠. 자, 이 당시에는 이제 가볍고 즐거운 거,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운 걸 추구하면서 이런 그림들이 그려졌답니다. 자, 왕들을 위한 그림, 다시 신앙심을 불러일으키려던 종교적인 그림이 그려지던 게 이제 귀족 계층들의 삶과 문화를 다루는 주제까지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로코코가 끝나가고 19세기가 되었을 때 사회의 큰 변화나 사건들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미술사조들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폼페이 로마 유적이 발굴되면서 이 영향을 받아서 호라티우스의 형제의 맹세 같은 작품들이 그려졌고요. 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마라의 죽음이라든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서 도미에가 그린 3등 열차라든지 쿠르베라는 작가가 그린 돌 깨는 사람들이라는 작품들이 그려졌습니다. 자, 이처럼 사회가 변화해감에 따라서 미술의 주제들도 따라서 바뀌었지만 우리 수업의 주제는 뭐다? 자, 여전히 르네상스 이후로 쭉 잘 그린 미술이 인정받는 시대였고 그 뿌리는 그리스 로마 미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죠? 그리스 로마 미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건 19세기의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던 화가였던 다비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다비드도 그 당시 프랑스에서 주는 로마상이라는 거를 받고 싶어 했다는 거 이거 얘기해주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요. 자, 로마상이라는 게 뭐냐면
자, 프랑스 왕립 회화 조각 아카데미에서 열린 공모전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중에 1등을 했던 사람에게 로마로 2년간 유학을 보내주는 제도였고, 자, 프랑스의 화가였던 다비드가 로마로 유학을 가고 싶어 했다는 것. 자, 첫 번째 잘 그린 시대였던 그리스 로마 미술이 여전히 서양 미술의 뿌리였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죠. 자,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던 잘 그린 시대도 자, 1860년대에 인상주의를 만나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잘 그린 미술 다 부셔버린다. 인상주의의 등장. 자, 이전 시대는 사회적 변화가 비교적 천천히 일어났다면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더욱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역사쌤은 아니라서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내 느낌상 그래. 자, 그 전에 소개했던 미술사조들은 최소 100년에서 수백 년까지 지속이 되었는데 19세기만 하더라도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등등의 많은 미술사조들이 등장을 했고요. 20세기가 되면은 이제 셀 수도 없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특히 그 중에 다시 못 그린 시대의 시작을 알린 인상주의, 대원쌤의 뇌피셜로 모든 미술사조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미술사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들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마네가 그린 피리 부는 소년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올랭피아라는 작품도 그렸고요.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는 작품입니다. 자, 모네가 그린 해돋이라는 작품이고요. 모네는 이 외에도 수련 시리즈라든지 성당 시리즈 등을 그렸습니다. 자, 드가가 그린 발레 수업이라는 작품이고요. 르누아르가 그린 두 자매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 이후에 신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세라가 그린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의 오후라는 작품이고요. 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는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이죠. 자, 일단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아니 이렇게 이쁜 그림, 이렇게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 그림을 못 그린 그림이라고요? 전 이런 그림이 좋은데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단순히 르네상스 시대하고 비교해서 형태가 불분명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 인상주의가 등장했을 때도 많은 비평가들이 그림의 형태가 없고 볼 수 있는 게 인상밖에 없네 라면서 비꼬 왔었거든요. 자, 여튼 이런 인상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사진기의 개발을 들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똑같이 그릴 필요가 없어졌다. 사회를 기록하고 전달해야 할 의무로부터 벗어나기도 했지만 실직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화가들은 미술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했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튜브 물감도 발명이 되면서 밖에 나가서 직접 자연물들을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자연의 색을 관찰하면서 화가들은 색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왜 인상주의가 형태를 버리고 미술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헤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860년대에 등장한 인상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형태가 흐려지기 시작한 미술은 1900년대에 들어서는 점점 추상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하는데요. 1907년에 피카소와 그의 친구 브라크로부터 시작된 입체주의는 미술에서 형태를 완전히 이제 해방시키기에 이르렀고요. 자, 1900년대에 마티스로 대표되는 야수주의는 미술에서 색을 해방시켰어요. 자, 1905년에 독일을 중심으로 시작된 표현주의는 선, 색 등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런 그림들을 그려냈습니다. 자, 이 입체주의, 표현주의, 그리고 야수주의, 이 세 가지의 미술사조를 20세기의 현대미술의 시작을 알린 삼총사라고 봐도 좋습니다. 자, 인상주의에서 시작돼서 이 삼총사를 거치면서 최초의 완전한 추상미술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칸딘스키와 몬드리안으로 이어집니다. 칸딘스키 그림은 몰라도 우리 몬드리안 그림은 다들 알잖아요? 가끔 명화 그리기 수행평가하면은 이거 가져오는 사람들 있거든? 누구인가? 지금 누가 몬드리안을 가져왔냔 말이야.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렇게 추상화되기 시작한 미술시장은 급격하게 많은 미술사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다이즘, 구성주의, 초현실주의 등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술에 대한 이미지는 이런 추상화들이 전시회장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하지만 앞선 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느 한 미술사조가 계속 지속이 되면 그에 반발되는 미술사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196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했던 팝아트라고 하는 미술사조가 있어요. 이미 이름 자체가 대중미술이잖아. 이 팝아트는 미술에게 다시 형태를 찾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다르다고 했죠? 인상주의가 등장하기 전의 시대와 다른 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 시대는 어느 한 미술사조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경향은 아니에요. 다양한 미술사조가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어찌됐건 팝아트라고 하는 큰 미술사조가 미술에 있어서 다시 재현성을 부여하려고 노력을 했고, 자, 이 미술 운동은 뒤이어 하이퍼리얼리즘, 극사실주의라고도 불리는 미술사조로 연결이 되면서 이런 어마어마무시한 작품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었죠. 한 가지 재밌는 건 이 하이퍼 리얼리즘 조각 작품들을 보면은 기존의 돌로 만든 조각들과 비교해서 일단 재료에서 실제 사람의 피부 같은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존의 클래식한 재료들과 다른 재료들도 사용하고 있지만 옷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실제 옷가게에서 산 옷들이에요. 작가가 직접 만들지 않고 옷가게에서 사서 가져다가 입혀놓은 이것도 과연 미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업은 우리 미술사에 대한 이 기초 강의를 마치고 앞으로 하나하나 심화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기나긴 서양 미술의 역사를 잘 그렸느냐 못 그렸냐, 자, 이런 허술한 기준을 가지고 한번 나눠봐서 살펴봤습니다. 미술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스 미술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제1 못 그린 시기, 그리고 그리스 로마 미술로 대표되는 서양 미술의 뿌리가 되었던 제1 잘 그린 시기, 르네상스가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미술의 암흑기라고 불렸던 제2 못 그린 시기였던 중세. 자, 르네상스부터 인상주의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제2 잘 그린 시기, 그리고 인상주의가 등장한 이후부터 잘 그린 그림도 있고 못 그린 그림도 함께 공존하는 혼돈의 시대로 5단계로 나눠봐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쌤을 갈아 넣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뭔가 딱 5개의 강의로 만들어서 좀 덜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 많이 길어져서 이렇게 7개? 8개 정도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얼마 전에 2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에게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내용은 선생님이랑 지낼 때 즐거웠었는데 말도 안 듣고 말썽 많이 부려서 죄송해요, 이런 내용과 함께 이 서양미술사 수업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선생님이 이 100명의 작품들을 외우게 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이거 왜 외워야 되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다.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에서 영어 본문 수업을 할 때 이 미술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는데 그때 외웠던 부분들 덕분에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날의 저의 눈시울을 적셨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아마 그 친구의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수업 영상 만드는 거 정말 힘들었는데 참고 열심히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서양미술사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선생님의 수업 같은 게 여러분들에게 단지 수행평가를 보기 위한 하나의 과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젠가 이 수업이 꼭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서양미술사 수업 오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